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겨야 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착취일까요? 술로 인생을 망치고 사고치고 감옥까지 다녀온 오빠. 그런 오빠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임신이라는 말로 부모를 흔들고 집을 요구하고 차를 요구하고 결국은 동생의 돈까지 노리기 시작한 사람들. 오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기려 했던 사람들과 그걸 막아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그때 절대 물러서면 안 됐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현실 가족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가면 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돌아온 오빠.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골목 안쪽, 은혜네 순댓국이라는 간판을 단 이 작은 가게가 제 삶의 전부입니다. 40을 코앞에 둔 나이지만 아직도 이 순댓국 냄새만큼은 질리지 않네요. 10년 전 이혼하고 부모님께 손 벌려받은 돈으로 시작한 이 가게가 이제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는 제법 장사가 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출근할게. 대학생 딸아이 지민이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인사합니다. 혼자 키운 딸이지만 참 의젓하게 잘 커졌어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동안 스스로 알아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학비를 보태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단골 할아버지들이 소주 한 잔 걸치시고 새벽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해장국 한 그릇씩 드시고 가셨죠. 저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 9시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너희 오빠가 말이다.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무슨 사고를 친 건가 싶었죠. 왜요, 엄마? 오빠가 또 무슨 일이라도? 아니다. 이번엔 좋은 일이야. 내 오빠가 결혼한다는구나.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박진수. 저보다 4살 위인 그 사람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리는데 결혼이라니요. 오빠는 어릴 적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겨서 동네 어른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명문대에 합격하고 대기업까지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오빠만 보셨습니다. 저야 뭐 딸이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다는 시기였죠. 오빠 뒷바라지하느라 제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30이 넘어가면서 오빠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를 술로 풀더니 점점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회사도 관두고 집에서 놀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감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 끔찍한 일이 터졌습니다. 술 취한 오빠가 동네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맥주병으로 사람 머리를 내리쳤어요. 피해자는 머리에 10바늘을 꿰맸고 오빠는 특수폭행으로 3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사실을 숨기느라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어요. 출소한 오빠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했어요. 가끔 취직했다고 나가지만 며칠 만에 또 그만뒀죠. 전과자라는 낙인이 싫다면서요. 저는 오빠를 멀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달라고 했거든요. 한 번 빌려준 돈은 단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전화할 때마다 오빠 걱정뿐이셨어요. 내 오빠도 불쌍한 거야.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엄마, 오빠도 이제 44이에요.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죠. 그래도 오빠잖니. 피부치인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오빠 편만 드실 테니까요. 그런 오빠가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건지. 다음 날, 저는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여자가 오빠 옆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은혜야, 인사해라. 네, 오빠, 와이프 될 사람이다. 여자는 얼핏 봐도 오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가득했죠. 담배 냄새도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숙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쉰 듯 거칠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우리 오빠를 만나셨어요? 편의점에서 같이 일했어요. 진수 씨가 저한테 먼저 고백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오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정신 차리려고. 미숙이가 날 많이 도와줬어.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미숙이라는 여자는 이혼한 경력이 있고 고등학생인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자기 한 몸도 제대로 못 건사하는 사람인데 두 아들까지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요? 사실은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그럼 빨리 결혼해야지.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오빠의 표정도 묘했고 미숙이라는 여자의 눈빛도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요.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갈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내 언나가 말이야. 임신이 아니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착상이 안 됐나 봐. 그런데 그래도 결혼은 하기로 했단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서두르더니 이제 와서 임신이 아니라고요? 뭔가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결혼을 허락하신 뒤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와 형수가 될 여자가 부모님께 신혼집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빌라가 아닌 아파트를요. 거기다 차까지 사달라고 했대요. 은혜야, 어떡하면 좋겠니? 내 아버지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40평생 부모님 돈만 뜯어먹고 살더니 이제는 결혼을 빌미로 집까지 요구하다니. 오빠는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작정인가요? 엄마, 절대 안 돼. 오빠한테 그런 거 해주면 안 돼.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잖니? 미숙 씨도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마음이 기운 것 같았어요.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시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오빠한테 다 빼앗길 것 같았어요. 아니, 오빠한테가 아니라 그 여자한테 빼앗기는 거겠죠. 저는 다음 날 아침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오빠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평생 부모님한테 손만 벌리고 사고 치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은혜야, 목소리 좀 낮춰라. 내 오빠가 듣는다. 들으면 어때요? 사실이잖아요. 그때 오빠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야, 박은혜! 내가 뭔데 우리 결혼에 참견이야? 참견? 오빠가 부모님 돈 뜯어내려는 거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뜯어낸다니! 이건 당연한 거야. 난 장남이고 결혼하는데 부모가 집 정도 마련해주는 건 당연하잖아. 당연해? 오빠는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뭘 해드렸는데? 오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는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제발 오빠한테 집을 사주지 말라고요. 하지만 부모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은혜야, 우리가 죽고 나면 내 오빠는 어떡하겠니? 결국 부모님은 오빠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어요. 일단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5년 후에 오빠 명의로 넘겨주겠다고요. 오빠가 그동안 제대로 생활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2장. 형수의 본색. 부모님이 오빠에게 집을 사주기로 결정한 다음 날, 저는 가게 일을 하다가 오빠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혜야, 고맙다. 내가 엄마 아빠 설득해준 거 알아? 설득이라니요. 저는 오히려 말렸는데요. 하지만 오빠는 제가 찬성해준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는 야, 그리고 말이야, 우리 신혼집 보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여자 눈으로 봐줘야 할 것도 있고.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재산이 걸린 일이라 따라 나섰습니다. 주말 오후 오빠와 미숙 씨,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어요. 오빠가 원하는 곳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30평형대 가격이 6억 원이 훌쩍 넘었죠. 어머님, 여기가 좋겠어요. 내들 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편하고요. 미숙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보이는지 저는 속으로 불안감이 커졌어요. 근데 이거 좀 비싸구나.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는 좀.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한 번 결혼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래도 5억은 넘는데. 대출 좀 받으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제가 갚을게요. 오빠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대출을 갚는다는 건지.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마음이 약해져 계셨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알아볼게. 결국 부모님은 그 아파트를 계약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요. 6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 명의는 아버지로 했고 5년 후 오빠에게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미숙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좀 불안해요. 불안. 뭐가 불안해? 어머니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나중에 마음 바뀌시면 어떡해요? 5년 후에 안 준다고 하시면요. 아니, 내가 약속했는데 안 지킬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저희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오빠가 거들었어요. 엄마, 미숙이 말이 맞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제대로 살지 먼저 봐야지.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미숙 씨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우리가요. 이런 식이면 결혼 못해. 미숙아, 잠깐만. 싫어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저희 명의로 집을 해주세요. 그게 싫으시면 결혼 안 할래요. 미숙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어머니가 황급히 붙잡으셨습니다. 아이고, 미숙 씨 오해야. 오해.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진수 오빠가 그동안 말썽을 많이 피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진수 오빠 때문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신을 받으면 너무 억울해요. 미숙 씨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끼쳤어요. 저 눈물, 저 목소리, 전부 연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완전히 넘어가셨습니다. 미숙 씨, 미안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처음에 약속대로 5년 후에 진수 명의로 넘기되 그 약속을 공증을 받아두는 거야. 어때? 어머니,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지금 제 명의로.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죠. 형수님, 지나치세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은혜 씨, 이건 우리 부부 일인데 왜 끼어들어요? 부모님 돈 쓰는 일인데 제가 왜 입 닫고 있어야 해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수님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신 거예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미숙 씨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오빠가 화를 내며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오빠,
임신했다며 거짓말하고 이제 집까지 요구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날은 결국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오빠와 미숙 씨는 화를 내며 가버렸고 부모님은 저한테 실망하셨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내 오빠랑 미숙 씨가 진명의 건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 어떡하면 좋겠니? 엄마, 절대 명의 넘기시면 안 돼요. 5년 후에 넘기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미숙 씨가 그러는데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자기 명의가 아니면 재산 분할도 못 받는데 뭐라고요? 벌써 이혼 얘기를 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 이야기라니. 이건 명백히 재산을 노리는 거였어요. 은혜야, 엄마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해. 그런데 내 오빠가 미숙 씨 없으면 못 산대. 제발 결혼시켜달라고 울고불고 그래. 엄마, 속지 마세요. 저 여자 이상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명의는 아버지로 유지하되 5년 후 오빠에게 넘긴다는 공증을 받기로 했어요. 미숙 씨는 그것도 불만스러워했지만 오빠가 설득해서 겨우 동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한 달 후 오빠와 미숙 씨가 또다시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요구를 들고요. 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빨리 와봐. 내 오빠가 차를 사달라고 한다. 저는 당장 가게 문을 닫고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오빠와 미숙 씨가 앉아 있었고 부모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고 계셨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차를 사달라고요? 왜? 신혼부부가 차 없이 어떻게 살아? 차는 오빠가 돈 벌어서 사야죠. 나도 일할 거야. 근데 출퇴근하려면 차가 있어야 한다고. 오빠의 논리는 항상 이랬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먼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일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고 차를 사려면 부모님이 사줘야 하고 영원히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고차면 돼요. 1,000만 원 정도면.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1,000만 원 우리가 지금 그 돈이 어딨니? 집 사느라 다 털어버렸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대출 좀 더 받으시면 되잖아요. 오빠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대출을 더 받으라고 해요? 70이 넘으셨다고요? 그럼 넌 뭐야? 동생이면 오빠 결혼할 때 도와줘야지. 내가 왜 오빠 차까지 사줘야 하는데? 넌 가게도 있고 잘 사는데 좀 도와주면 어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10년간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두고 잘 산다고 말하는 오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제 고생은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날도 결국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한테 차를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를요. 엄마, 진짜야? 새 차를? 응, 내 오빠가 그러는데 중고차는 고장이 잘 나서 나중에 수리비가 더 든대.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빠의 말을 또 믿으신 거죠. 그래서 얼마짜리 차를 사주시려고? 3,0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엄마, 그 돈이 어디 있어? 은혜야, 미안한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절반만이라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저한테까지 손을 벌리시는구나. 오빠 때문에 제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엄마, 저 안 돼요. 저도 지민이 학비 대고 가게 월세 내고 대출 갚느라 나도 빠듯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예요? 오빠는 지금까지 가족한테 뭘 해줬는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부모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졌습니다.
딸 지민이가 제게 말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도와드리는 게 어때? 착한 딸아이. 저는 결국 1,500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10년간 모은 제 적금을 깨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을 저버릴 순 없었어요. 그렇게 오빠는 새 차를 손에 넣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준중형 세단. 오빠는 그 차를 몰고 동네를 누비고 다녔어요. 마치 자기가 번 돈으로 산 것처럼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오빠와 미숙 씨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저 이 정도에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그들의 진짜 목적,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야 했던 순간, 하지만 참으면 안 됐던 그날의 이야기. 다음 화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그리고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다음 화, 더 충격적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